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전트 세라 인사드립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벌써 이 동부 뉴저지는 바람이 차서 가을이 완연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자, 지금 얼마 전에 연준에서 그 빅스텝으로 0.5%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자리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부동산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팬데믹 시기에 초저금리로 부동산 수요가 폭발하고 가격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팬데믹 시기에는 그 금리도 영향을 미쳤지만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컸기 때문에 주택 시장으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서 가격이 폭등을 했죠. 자, 바로 그 팬데믹이 일어나는 그 이전 시기만 해도 이제는 커다란 주택이나 뭐 넓은 정원이나 그런 주택이 아닌 굉장히 그 주택 형태가 마이크로화 되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어요. 대도시 주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의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만 놓고 생활을 하는 생활이나 주거 형태가 이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런 불안 심리까지 겹쳐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인구 증가도 주택 부족 현상에 대비를 해서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국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율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일례로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메르켈 총리 시대 때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1세대 난민들은 뭐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2세대 난민들이 본인들이 거기서 자라나면서 굉장한 차별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불만들이 많이 쌓인 그런 이민 2세대들이 갱단을 조직하거나 조직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은퇴를 앞둔 50대나 60대들은 이전에 스웨덴에서 그 높은 세금을 충당을 하면서 본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그런 믿음에서 높은 세금도 기꺼이 지급을 해왔는데 지금 한창 일할 나이에 25세에서 30대 청년 세대는 전혀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난민 사태가 크게 문제시 되는 것을 보고 또 본인이 낸 세금들이 난민들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자꾸 사용이 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서 자국인 스웨덴을 떠나는 그런 인구 비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렇게 자국을 떠난 그런 젊은 층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에서도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미국으로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렇고 요 몇 년 사이 미국의 집값이 폭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유럽 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생활 필수품도 사실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착한 가격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자, 이번에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렸으니까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일단은 모기지 금리 1%만 하락을 해도 매월 불이백에 한 1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이어분들의 심리가 벌써 7%일 때는 모기지 신청률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사를 직장이나 어떤 이유에서 정말 집을 구입을 하고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외의 분들은 뭐 낮은 모기지 금리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굳이 저금리를 포기를 하고 고금리를 택해서 이사를 가시는 선택들은 모두 피하시고 계셨죠. 자, 그런데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니까 사실상 은행권에서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금리까지 그렇게 떨어지기는 아직은 약간의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 지켜보고 내년 2025년도에는 아무래도 보다 안정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한
5%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금리가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들은 하는데 뭐 이전에 뭐 3.5%, 4.5% 예전처럼 5% 언더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또다시 부동산 가격에 폭등이 있겠죠. 예측이 100%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5% 이하로는 다시는 돌아갈 일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은 바이어들의 심리가 부담을 좀 덜게 되죠. 주거를 위한 주택 구매는 물론이고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1%가 30년 모기지로 치면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전미부동산협회인 NAR 보고서에도 금리가 1%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주택 구매 욕구가 10%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모기지 신청 건수도 15%에서 2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무래도 구매자가 몰리게 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주택 구매 시장 자체가 이 오퍼 형태를 띠고 오퍼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그 경매, 비딩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주택을 놓고 구매자가 여럿이 몰리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렸으니까 자, 집 사기는 좋은 시절이 오는 거는 같은데 자, 집은 금리가 높을 때는 사실상 그만큼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 비딩이나 그런 위험 요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를 높은 금리를 얻었을 때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재융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낮을 때 그 모기지를 얻는 그런 이율의 부담이 적지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몰리다 보면은 가격 경쟁 때문에 또 피할 수 없는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퍼를 하고 클로징까지 한 2달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에이전트로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것은 정말 집을 사야 되시는 분들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에너지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그런 거를 허비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그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차곡차곡 다운 페이먼트를 잘 모으시고요. 크레딧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쇼잉을 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을 때 몇 번 더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클로징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흔들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완벽한 집이 없거든요. 제가 늘상 우리 고객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어요. 둥근 지구 위에 네모 반듯한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가 있는데 집 안에 마룻바닥에 이 평행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정말 그 집이 어떠한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셨을 때 그때는 이율이 높든 클로징까지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경력 있는 에이전트들 만나서 트랜잭션 무사히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꼭 내 집을 마련하셔야 되겠다고 결심이 들었을 때는요. 그리고 꼭 살던 집을 판매를 하셔야 되겠다고 결심이 드셨을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주택 구매와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